충청북도가 도내 산업단지 등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청 개발부서 공무원, 그들의 가족까지 1000여 명이 대상입니다. 제천 사우나발 지역 감염이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사나흘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학교는 밀집도가 높다 보니 각종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학내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체계 제도와 방안이 추진됩니다. 도내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청정 연료를 생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청주 넥스트폴리스 등에서 투기 정황이 의심된다고 어제 CJB가 보도해드렸습니다. 파장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 충청북도가 즉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청개발부서 공무원, 그들의 가족까지 1000여 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예정지입니다. 조성계획이 알려진 지난해 초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8월까지 200건의 건축 허가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투기 목적의 일명 벌집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 넥스트폴리스는 복합산업단지로 이주자 택지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보다 투기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충북개발공사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전체 직원으로부터 지난 2년 내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2주간 자진 신고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신고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셀프 신고 후 추가 검증을 벌일 방침입니다. 범위도 넥스트폴리스와 음성맹동 인곡산업단지, 오송 3산업단지로 확대합니다. 조사 기간은 지구지정 고시일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개발공사 직원과 도청 관련 부서 공무원, 이들의 직계 존비속까지 1000명가량이 조사 대상입니다. 명단을 국가토지거래 시스템에 조회해 투기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거래가 확인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강력하게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충북경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꾸려 의심스러운 토지 거래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제천 사우나발 지역 감염이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조기 발견, 조기 격리라는 방역 원칙에 따라서 강력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나흘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기 차단에 성공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제천 사우나발 첫 코로나19 환자 이후 지난 닷새 동안 지역 감염은 18건. 가족을 비롯해 사우나와 서유교실의 밀접 접촉자들입니다. 지난해 말 이른바 김장발 지역 감염 당시 최초 5일 동안의 추가 감염자 53명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전염 가능 인원을 고려하면 강력한 초기 대응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천시는 조기 발견과 조기 격리를 원칙으로 지난 닷새 동안 3천여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밀접 접촉자 위주로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도 스스로 와서 검사하는 거 보면 위험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김장발 지역 대유행과 혹독한 실현을 통해 경험한 학습 효과가 조기 차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번의 경우 최초 5일 이후에도 추가 감염자가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나흘이 조기 차단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더욱더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한편 단양군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선이 겹치는 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긴급 검사를 받았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학생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학내 집단 감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학교 방역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5월부터 등교가 이루어진 이후 학생들의 감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학생만 19,0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9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직원들은 3,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학교 내 전파가 심각하게 나타난 경우는 없었지만 교육 환경 특성상 밀집도가 높다 보니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는 취약한 시설로 꼽힙니다. 집단 생활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 만일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라면 감염 전파가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려가 되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코로나19 등 학교 내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감염병 대응 체계와 방역물품 지원 계획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 시 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번 달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교육청 차원의 방역 활동 확대와 방역 예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오늘 확진자 6명이 추가됐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철광업체 관련 접촉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와 충주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옥천군 80대와 괴산군 60대가 치료 도중 숨져 코로나19 사망자가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의 1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충북의 1분기 접종 대상자 23,500여 명 중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15,2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쳐 접종률 64.8%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반응은 31명이 신고했지만 발열과 근육통, 메스꺼움 등 모두 경증이었고 중증 반응은 아직 신고된 게 없습니다.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주최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발굴됐고 실험에 참여한 100여 가구에서 석 달 동안 쓰레기 20% 감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에 참여한 정윤희 씨. 쓰레기 무게를 수시로 측정하고 배출된 쓰레기를 분류해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점검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버릴 때를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쓰레기를 안 만들려니까. 계란 껍질을 갈아 비료로 활용하고 분리수거가 어려운 캔 뚜껑은 옷 정리에 유용하게 활용합니다. 적극적인 재활용으로 실험 기간 동안 쓰레기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정하은 씨. 휴지 등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우유팩이 일반 종이 쓰레기에 버려지는 걸 보고 아파트에 없던 우유팩 수거함을 설치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볼까 용기 내서 해봤는데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원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저희도 편리하게 수거함에다 배출할 수도 있고.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주최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결과 117가구에서 20% 쓰레기 감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을 체험하는 걸 넘어 범시민 운동으로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게 관건입니다.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으로 가고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될 텐데 저희 센터와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좀 사업 구상을 좀 하고 이 속에 많은 사회 집단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노력만으로 쓰레기 감축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이 절실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도내 북부권에 밀집돼 있는 시멘트 산업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골칫거리였는데요. 이산화탄소는 감축하면서 이를 활용한 천연 원료 생산으로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시멘트 생산 공장은 총 3곳으로 모두 제천과 단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연간 시멘트 생산량은 2,200만 톤, 전국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충북으로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시멘트 공장의 탄소 저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단양군 6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한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시멘트 공정열을 활용해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는 12,000톤 감축하고 청정 원료인 메탄올은 11,000톤이나 생산됩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CO2가 이런 시멘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저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물질로,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린 뉴딜 사업이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390억 원을 들여 단양 시멘트 공장 부지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양 지역의 그 미세먼지 저감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 정부 공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멘트 공장의 청정연료 신기술이 성공한다면 충북의 탄소 중립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 이전에 따라 충주시는 오늘 승강기 부품업체인 정일산업과 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강기 도어 개폐 장치 등을 생산하는 정일산업은 2023년까지 충주 제2일반산업단지 11,000제곱미터 부지에 제2공장을 신설해 7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덕흠 의원 탈당과 윤갑근 위원장 구속 등 악재가 겹쳤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당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김창선 전 청주 JC 회장이 수석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정책실장에는 최진현 전 청주시 의원, 수석 대변인은 박한석 씨가 맡는 등 48명의 주요 당직자를 인선했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